안녕하세요, 개성사인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 매칭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품이 상단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카테고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키워드에 어떤 카테고리가 적합한지, 이런 거를 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판매를 하면서 상품을 소싱하고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잡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게 뭐 100%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뭐 따로 활용을 하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제일 처음 만나는 부분이 카테고리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서 카테고리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상품 키워드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에 따라서도 카테고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먼저 등록하기 전에 이제 카테고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쇼핑에 들어가셔서 이 지금 네이버 알고리즘에 의해서 꼭 상품명에 카테고리 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검색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에 있는 광고나 아니면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이 대부분 접이식 테이블로 확인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접이식 테이블이라는 키워드가 없는데, 저는 분명히 접이식 테이블로 검색을 했지만 상품명에 접이식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이 노출이 되고 있죠. 이거는 접이식 테이블에 상품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상품들이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렇게 상단에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접이식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리고 좀 더 내려서 보면 이 상품도 지금 접이식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카테고리 매칭이 잘 되었기 때문에 상단에 지금 노출이 잘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카테고리를 입력을 한다면 꼭 상품명에 그 카테고리 이름을 넣지 않아도 검색에 잡힌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지금 접이식 테이블인데, 침실 가구에 사이드 테이블이나 이런 카테고리에 넣어서 검색에 잡히게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네이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DB 관리하는 그런 운영하는 부서에서 오매칭 된 부분들은 다시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삭제하거나 판매 정지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절대 어뷰징 행위를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나중에 크게 문제가, 열심히 키워놓은 마켓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카테고리 매칭을 잘해서 상단에 노출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 선호도라고 해서 이 접이식 테이블을 검색했을 때 딱 이 접이식 테이블에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키워드를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연관 검색어에 다용도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접이식 테이블인데, 이거는 똑같은 접이식 테이블인데 앞에 다용도가 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카테고리가 바뀌어 있죠. 자, 보시면 다용도 상으로 지금 카테고리가 잡혀 있습니다. 상품명에 보시면 다용도라는 말이 없는 상품들이 꽤 많이 보이죠. 자, 이렇게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다용도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키워드를 넣었다면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상품 노출이 잘 될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다용도 상에 카테고리를 넣어야 노출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데이터만 보자면. 그리고
내가 다용도가 아닌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접이식 테이블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내가 그 상품명에 넣고자 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상품명에 넣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선호하는 카테고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키워드들을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제가 액자 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액자 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상품 개수가 8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접이식 테이블도 있고, 네, 교자상도 있고, 다용도상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보여요. 제가 액자 테이블이라고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선호 카테고리인지 이것만 봐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단에 있는 인기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카테고리를 선호하는 카테고리라고 보고, 네, 이 카테고리에 맞춰서 넣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정말 애매하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키워드는 액자 테이블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애매할 때는 혹시 다른 키워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에요. 밑에 있는 연관 검색어들 중에서 하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뭐 지금 액자 테이블하고 비슷한 액자 밥상이라는 게 보여요.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액자 밥상은 상품 수가 2만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카테고리는 보니까 다 다용도상에 매칭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명확하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액자밥상이라고 했을 때는 다용도상에 넣으면 돼요. 이거는 여기가 선호 카테고리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액자밥상이라는 키워드가 과연 검색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인지는 이것만 봐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고요. 키워드 도구에 가셔서 지금 저희가 찾아봤던 키워드를, 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자 테이블하고 액자 밥상을 넣어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액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월간 검색 수가 7,900건이고, 네,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액자 밥상 같은 경우에는 600건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액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이 많아요.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상품 수도 굉장히 많아요. 8만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액자 밥상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은 600건이지만 상품 수는 2만 건이죠. 네, 이런 경우에 어떤 키워드로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상단에 노출될지를 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키워드를 선택한다면 저는 액자 밥상을 메인 키워드로 잡고요. 그 뒤에 이제 필요한 키워드들을 상품명에 넣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카테고리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액자 밥상으로 하고 다용도상에 넣을 건지, 아니면 액자 테이블로 하고 접이식 테이블이라든지 다용도상이라든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넣으실 건지. 근데 뭐 인기 카테고리로 선호하는 카테고리가 제가 보기엔 접이식 테이블일 것 같아요. 이 키워드에 따라서 이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들마다 이게 애매한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디지털 가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 건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키워드도 검색을 해보고, 이 키워드들의 그 검색량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카테고리를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찾아가셔야 이 검색에도 잘 걸리고 상단에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카테고리 매칭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런 매뉴얼을 도움말 보시면 SEO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를 한번 읽어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상품명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다음번에 상품명 잡는 거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 그때 카테고리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뭐 스마트 스토어 또는 뭐 마케팅 관련돼서 뭐 궁금하신 거, 또 이런 제가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 찍을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